현재 시각 8시 25분 향해 갑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BJ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SBS BJ 앱 다운로드 받으셔서 시청하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더 많은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는 그 불법 이민 단속 반대 시위에 주 방위군이 투입되면서 좀 격화되는 양상이고 이 가운데 또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은 진전되는 모습이라고 하니까 또 기대감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소식들이 혼재해 있는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 와중에 이제 뭐 S&P 500 기준으로 6,000포인트라고 하는 어지간한 월가 IB들이 연내 목표치로 제시했던 지수까지 왔다 보니까 뭐 탄력적으로 뭐 폭발적으로 가지는 못하고 또 빠지지는 않고 하는 그런 가운데 어제 이제 뭐 시장 관련해서는 딱히 할 얘기가 없는 그런 날이었습니다만 오늘 한번 중국과 미국 간의 무역 협상을 비롯해서 중국 변수 한번 짚어보는 날로 삼았으면 싶네요. 네, 오늘 용인대 중국학과 박승찬 교수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교수님. 반갑습니다. 오늘 중국 출장 가시는 날 아니에요? 네, 중국 갑니다. 오늘 예. 가서 분위기 어떻나 중국 공무원도 좀 만나보고 거기에 있는 미국 기업들도 한번 어떤 느낌인지 그것도 한번 들어보고 중국 기업 당연히 만날 거고 나가서 지금 또 새 정부 들어와서 우리 기업들은 또 어떻게 지금 느끼고 있는지 뭐 한한령 느낌이 있는지 뭐 요즘 뭐 무슨 변화가 있는지 현장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살아있는 이야기를 좀 듣고 보고 다음에 좀 또 생생한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거의 뭐 교수를 빙자한 거의 007급이신데. 네? 현장을 봐야죠. 아 그러면 저 학교 강의는요? 지금 이제 기말고사 이제 비슷한 시간. 벌써 기말고사입니까? 네, 지금 벌써 이제 그런 시즌이 들어갔죠. 그렇구나. 예. 선생님도 졸업하신 지 오래되셔가지고. 벌써 기말고사인가? 네, 저도 네, 그 기억이. 지금 이제 6월 이제 둘째 주부터 이제 기말고사 시즌이 들어갔죠. 맞아요. 대학생들이 그럼 7, 8을 노나요? 그렇죠. 2달 반 정도. 전혀 감이 없으시죠. 참, 저도 학창 시절 많이 놀았습니다만, 아유 참 그러네. 예. 아니 이게 뭐 하루짜리 회담이 아니었죠. 네. 런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회담 말입니다. 이게 이제 마음 먹고 이번에 왜냐하면 이슈가 지금 우리가 그 전에 봤던 관세하고 좀 다른 게, 이제 그동안 서로가 이제 좀 숨기려고 했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미국이 중국을 제재하는 근본적인 그 반도체라는 첨단 산업 제재와 이게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이게 최종 병기라면 반도체가 중국 제재라면 중국 입장에서 최종 병기는 히토리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앉아서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9일부터 13일까지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물론 그게 정리가 되면 관세 전쟁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시간 좀 깁니다. 그래서 9일날 먼저 이제 일단은 1차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10일 날 이제 곧 이제 아마 오전부터 또 진행이 되는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뭐 제 생각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일단 전반적인 방향성은 저는 전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여러분들이 혹은 시장에 기대하는 것처럼 미국이 대중국 대제, 특히 뭐 AI나 반도체 부분 제재 이게 뭐 취소할 것이냐, 해제할 것이냐, 그럴 가능성이 낮다. 그렇게. 반도체 수출은 여전히 규제한다. 그러니까 레거시 부분들은 가능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말하는 엔비디아, H20 이런 것들은 기대 안 하시는 게 좋다. 이거는 뭐 전반적으로 두 나라 간의 관세 전쟁을 넘어서 이 중국이 미국의 군사 패권, 미국을 지금 위협해 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용납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협상의 여지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히토리는요? 히토리는 중국이 컨트롤 하니까 이제 히토리 부분에서는 일단은 지금 조금 이제 완화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했는데 그 히토리 부분에서 이제 사실 이번 협상을 통해서 중국은 확실히 미국이 약하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듣는 계기가 된 거죠. 그래요? 야, 히토류가 이렇게 대단하다는 히토류가 이렇게 사실 히토류에 대한 이 무기화는 오래된 이야기거든요. 근데 미국이 준비를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트럼프의 함정이라는데 트럼프가 준비를 안 하고 그랬을까? 근데 이게 생각보다 엄청 강력했고 이번에 뭐 목소리가 자동차, 전기차 만드는 부분에서 히토류가 아예 얼마 없으니까 지금 난리가 난 거였고 뭐 히토리 이야기를 좀 하려면 또 더 긴데 차차 좀 말씀을 또 드리겠지만
이게 뭐 단순히 뭐 전기차뿐만 아니라 뭐 미국의 군사 체제나 이런 무슨 부분 뭐 시스템이나 전투기, 모든 게 다. 잠수함 이런 데 많이 들어간다고. 네, 그것도 경휘토류가 있고요. 그다음에 가운데 중자를 쓰는 중휘토류가 있고 무거울 중자를 쓰는 또 중휘토류가 있습니다. 아, 중히토류가 두 그러니까 개구나. 중도 이제 중간 가운데 중자가 중자하고 있고 무거울 무거울 중자가. 중자. 그러니까 무거울 중자의 히토리는 엄청난 거죠. 그게 이제 그거 없으면 뭐 군함 못 만들고 뭐 이게 미사일 그래요? 못 만들고 하는 것들이죠. 아니 오죽하면은 뭐 확인된 소식은 아닙니다만 이전에 그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런 보도를 했었잖아요. 뭐 GM이나 포드가 그 자동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히토류가 지금 부족할 것 같으니까 미국이 아니라 중국 쪽에 뭔가 생산 거점을 둘 수도 있다 이런 거를 검토한다라는 보도가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굉장히 필수 광물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히토류가 광산을 발견이 우리가 매장을 찾았다. 네. 뭐 이런 거 하더라도 그거를 광산을 찾았다. 그러니까 매장을 찾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이제 광산을 개발하고 하는데 18년 정도가 걸린다. S&P 글로벌이 그렇게 예. 이제 추정을 예.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러면 광산을 타자고 하는데도 18년인데 이게 매장이 되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또 정제를 또 해야 되고 히토류가 이게 또 혼합물인데 이게 다 좀 붙어 있기 때문에 이걸 다 빼내야 되거든요. 환경오염도 심하다고 들었는데. 그렇죠. 그게 네. 이제 일단은 이게 매장은 전 세계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네, 뭐 네. 이제 아시겠지만 뭐 중국만 있는 게 아니고 예. 중국만 봤을 때 한 40% 정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정제, 가공, 그다음에 이것을 또 완제품을 만들 이 모든 히토류의 이 생태계를 올 풀로 갖고 있는 나라가 유일한 나라다, 중국이. 그래서 미국의 히토류가 원석이 있어도 이것을 예. 못하니까 말씀하시다시피 중국으로 다시 가져갑니다. 어허. 거기서 다시 만들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힘든 거고 지금 트럼프가 그린란드라든가 매입을 하겠다 지금 우크라이나 부분에서 광물협정 맺었다 온 부분에서 이야기를 했고 지금 또 자체적으로는 야 이미 히토리 이슈가 커졌기 때문에 혹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거에 대한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미국 입장에서는 환경 문제 아까 말씀하셨을 때 환경 이게 엄청난 이게 유독가스를 만들고요. 네. 네. 방사능 물질이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일반 나라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 만들 수 없죠. 호주랑 이야기를 많이 했고 이게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번 사태를 보면서 야 이게 생각보다 안 되는 거구나라는 것을 확실히 하는 거고 중국은 야 확실한 약점을 잡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래서 트럼프 함정이라는 말씀드렸던 게 뭘 했냐는 거예요. 트럼프 일기 때부터 그 긴 시간 동안 이 패가 새로운 표도 아니잖아라는 것들이었죠. 아니 확실히 잘 쓰지 않는 표현을 쓰더라고. 중국 쉽지 않다. 예. 좋은 뭐 잘 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좋은 보고를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만 중국 쉽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성향으로 봐서는 잘 하기 힘든 얘기를 하긴 한 것 같은데 지금 시장에서도 타코 트레이드에서 자꾸 이렇게 세게 나갔다가 물러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어느 정도 뭐랄까요? 좀 비아냥거린다 할까 네. 그런 표현이 뭐 밈도 돌고 합니다만 외교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타코인 게 지금 미국에서는 꽤나 그거 했던 하버드 대하고의 이제 충돌이었습니다만 그러고 나서 맞습니다. 결국 중국 심지어 조금 더 넓혀가지고 외국 유학생들 다 뭐 내보내라 네네.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것도 살짝 또 트럼프 대통령 물러서는 발언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네. 통화를 했지 않습니까? 예. 90분 통화를 했는데 예. 일단은 그건 뭐 다 아시다시피 트럼프가 원해서 한 거고 그만큼 히토리가 강력하다는 부분들이고 일단은 90분 동안 여러 가지 통화를 했고 먼저 전화를 했고 그래서 지금 만들어진 게 지금 런던에서 지금 만났고 네. 지금 런던에서 지금 회의를 하고 있는 거고 이제 그 부분에서 그렇게 했는데 그 통화 이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학생 부분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뭐 갑자기 톤이 좀 바뀌었어요. 예. 그러다 갑자기 이제 중국 유학생 환영한다. 그런데 하지만 미국 대학에 일단은 그걸 검증을 해라. 그거는 유효하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한편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하는 부분에서 이해는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미국 내에서 우리가 하는 스템 전공자들, 그러니까 뭐 과학이라든지 엔지니어링이라든지 수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중국 유학생의 비중이 엄청납니다. 네. 석사수만 보면 인도가 많고 중국이 2등인데 박사생들을 보면 2020년 보면요 거의 다 중국 사람이고요. 미국 내에서 발표되는 뭐 AI나 배터리나 전기차나 모든 그 논문의 부분에 있어서의 50% 이상은 다 중국어.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지금 간절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아야 된다는 게 있다라는 것들이죠. 근데 어쨌든 지금 히토리는 있기 때문에 일단 환영을 한다. 하지만 대학에서 그런 것들 검증을 좀 해라. 너무 지금 심하다라는 것들이죠.
그럼 지금 교수님 얘기를 들어보면은 약간 어떤 그 상대적으로 조금 협상할 때 조금 우위를 점하지 못하고 있는 게 지금 미국 같은데 그냥 히토류라는 그 무기 때문에 그러면은 반도체 수출 통제도 규제를 조금 완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서 어느 정도 합의점은 갈 건데 예. 이게 지금 미국이 대중국 제재하는 부분이 뭐 수출 통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도 있고 AI도 있고 그다음에 화웨이 제재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번에서 미국이 어느 정도 양보를 할 것이냐 일단 레거시 분야들 혹은 중국 기업의 제재 블랙리스트 올렸던 것들 요 정도 선에서 양보의 의지는 있다. 하지만 첨단 산업 즉 군사 기술과 바로 연결되는 예를 들면 아까 AI 칩 같은 네. 경우는 GPU 같은 부분에서는 여전히 이것은 풀 가능성이 매우 낮다. 예, 그래서 있기 때문에 그런 지금 레거시나 뭐 블랙리스트에 올라가는 기업들에 대한 부분 제재 완화 요런 가능성이 있다. 그 합의점에서 두 나라가 조율은 될 거다. 하지만 대중국 제재는 여전히 간다. 다시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번에 이런 좀 합의점 도출했지만 이거 또 지나서 한 달 지나서 미국 또 제재합니다. 중국에 대해서 첨단 산업 또 제재할 네.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첨단 산업 제재 그냥 산업으로 보시면 안 되고 그냥 경제 안보로 보셔야 됩니다. 아,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군사 패권에 지금 목까지 차와 있다라고 표현을 쓰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 예를 들어서 미국 내지는 뭐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압박이 강화된다 하는 거하고 표현이 말입니다. 대중국 압박 제스처가 더 커질 것이다. 저는 압박은 넘었고요. 그 지금 협상 부분에서는 아까 탁구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서는 일단 열받았겠어 진짜 한다라고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인데 근데 지금 이 상황이 지금 이제 압박이지만 이건 압박은 이미 해왔던 부분들이고 이제는 제재로 가지 않으면 중국의 이런 성장을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게 매우 간절해 있고요.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미국이 중국을 어떻게 제재할 것이냐를 1년 넘게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느꼈던 것은 엄청나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민주당, 공화당이든 간에 지금 마크 루비오 지금 국무부 장관이 작년에 상원의원 때 했던 여러 가지 보고서 내용들을 보면요. 엄청납니다. 이게 지금 중국 제조 20에서 지금 중국이 미국을 뭐 조선이나 뭐 여러 가지 뭐 전기차나 이런 부분에서 화물며 우주까지 지금 미국을 초월하고 있던 부분에서 그래서 중국을 제재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 이게 대표적인 거고요. 뭐 모든 부분들 하버드나 뭐 스탠포드나 모든 게 다 중국을 향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는 뭐 개인적인 그겁니다만 바이든 정부 때 그 중국을 갖다 이렇게 제재하고 압박하는 걸 보면서 저는 압박보다는 압박 제스처로 보였거든요. 아, 압박은 하지 않으면서 압박하는 척 하는데 요즘은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서도 조금은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이 제스처에 그치는 거 아닌가. 우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첫 번째, 현실적으로 완전히 중국을 갖다가 뭐랄까요, 이 뭐 세계 교역이나 경제판에서 중국 갖다가 완전 뺀다, 없앤다, 돌아갈 수가 없는 게 현실인 것 같고. 네. 그다음 두 번째, 지표가 그래요. 몰라 아직까지 관세 유예 기간이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아니 5월달에 중국 수출입 지표 보니까 대미 수출만 줄였을 뿐이지 급감을 했을 뿐이지 다른 데로서 다 가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러니 뭐 무역 수지 여전히 무역 수지는 빵빵하고 누적적으로 무역 수지도 아주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고 지금 중국이 뭔 타격을 입고 있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먹힌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일단 트럼프가 제스처다라고 보기에는 제스처 이상이겠죠. 아니다 보이고요. 이게 네. 말씀드릴게 트럼프 이기는 트럼프 1기와 바이든이 합쳐진 더 강력한 거다. 그리고 이번에 왜 글로벌리 관세를 때렸겠습니까? 아까 그 우회 통로를 막기 위해서 때린 거기 때문에 예. 크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펭귄 관세도 있는 부분들이고. 근데 중국은 이제 트럼프가 사실 제가 그 전에 트럼프와 해리스 막 있을 때 혹은 누가 중국 정부는 시진핑은 누굴 응원할까라고 했을 때 저는 100% 확신을 하는 게 중국 정부는 무조건 해리스가 이겨야 된다. 그랬겠죠. 예. 그렇죠. 예. 그럼 사람들이 많은 전문가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트럼프하고는 한번 붙어봤잖아.
방법을 알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트럼프는 딜을 하면 되니까 주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죠. 트럼프 얘기는 바이든 한 것처럼 가져오기 때문에 묻고 더블로 간다. 그렇기 때문에 더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트럼프 안 돌아오기를 바랬고 들어온다는 가정에 또 여러 시나리오를 준비를 했었다.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대미국 수출은 줄어들었지만 동남아 수출이 그만큼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회 통로가 더 이제 많아지고 있는 거고요. 이 우회 통로가 이제 앞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지금 베트남이나 캄보디아들이 지금 미국한테 우리가 중국산 제품 우리나라 그러니까 베트남이나 캄보디아를 통해서 가는 거 저희가 막을게요. 그리고 흔히들 말하는 메이드 인 차이나가 메이드 인 베트남으로 바뀌는 걸 저희가 막을게요 한다지만 실제 막을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있는 거고 또 더 나아가서는 제가 요즘 기업들한테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 미중 간의 관세 전쟁의 나비 효과. 지금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풍선 효과입니다. 예. 미국 수출이 줄어드니까 다른 데가 막 커져가는 이런 게 있잖아요. 나비 효과는 뭐냐면 우리나라에 중국 기업들이 엄청 많이 들어올 거고요. 우리나라 제조업이 엄청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그래서 지금 작년 같은 경우도 중국 자본이 우리나라의 전체 FDI에서 거의 5분의 2이 넘습니다. 그 외국인 직접 투자해서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 정부가 기재부에서 한 346억 달러 정도의 FTA 금액이 들어왔다 막 자랑을 하는데 네. 좀 내부를 보면 걱정이 사실 많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거기에 중국, 홍콩 자본에서 거의 가장 많고요. 근데 업종을 보니까 사실 중국 기업들이 우리나라 투자 많이 안 했거든요. 네. 근데 제조 분야 많이 투자했고요. 예, 뭐 배터리는 기본이고 여러 분야로 지금 탈중국하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이 탈중국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생존을 위해서. 예.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그걸 말리냐 안 말린다는 거죠. 나가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런 나비 효과가 여러분들은 안 보시는데 제가 현장을 보고 이게 어디까지 갈 것이냐. 정말 준비하지 않으면 제가 좀 이따가 뭐 지금 중국 제조 생태계, 제조 이용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매우 심각하게 드러날 것이고 여기 대비하지 않으면 우리 제조업 많이 무너질 수 있다. 아니 저는 그러면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트럼프가 아무리 그 반도체 레거시 쪽을 제외한 나머지 반도체 쪽에서 수출 통제를 한다 하더라도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 보면은 중국에선 탈중국이 가속화되다 보니까 그것까지는 막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그런 식으로 해서 다시 결국 중국으로 다 그게 유입이 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가능성을 열어둬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실제로 또 중국 제조 2035 이건 또 뭔지도 알려주셔야 될 것 같고요. 중국 제조 2025는 들어보셨죠? 20 중국 정부는 이런 말 안 씁니다. 톤다운해서 이런 말. 왜냐하면 중국 제조 2025가 2015년도에 처음 나왔을 때 이게 이제 미중 간의 전략 경쟁 그 당시에 미국이 중국을 제재하는 단초가 됐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중국 제조 2025란 말을 2018년도까지 쓰다가 2019년도부터 중국 정부가 딱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제조 강국 프로젝트 혹은 뭐 스마트 플러스 이렇게 이름을 바꿔 쓰고 있는데요. 어쨌든 중국 제조 2025는 계속 돌아갔고 10년이 올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BBC도 그걸 다큐멘터리로 만들었고 니온게이자 신문에지나 여러 또 미국의 여러 컨설팅 업체에서 10년에 딱 보니까 어느 정도 당시에 중국 정부가 정량 지표를 만들었던 게 중국 제조 2025가 한 260개 정도 되는데 한 86%가 달성을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반도체 빼고. 자,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중국 제조 2025고 이게 2단계가 2026년부터 2035년도까지가 2035입니다. 그게 이제 이게 2단계고 계획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뭘 주로 하느냐? 지금 중국 제조 2025는 원래 목표는 이런 겁니다. 2025년도까지 한국, 일본, 영국을 제조 광국을 추월하는 게 목표였습니다. 네. 지금 거의 비슷하게 많은 부분들이 뭐 유니도라든가 보면 제조업에 세계 1등하는 중국 제품이 엄청 많거든요. 지금 뭐 기계 산업 같은 경우는 이미 뭐 중국이 뭐 70% 이상이 지금 세계 1등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중국 제조 인공은 일본, 한국, 영국을 제치는 것. 중국 제조 2035는 2035년도까지 독일을 추월하는 겁니다. 독일요? 네, 독일을 초월하는 목표입니다. 그래서 정말 제조 강국의 대열에 앞에 나선다라는 거. 어떤 걸 중점으로 하느냐? 당연히 반도체고요. 네. AI 칩일 것이고요. 네. 반도체 장비. 그래서 우리 3차 빅펀드가 지금 이번에는 AI 칩이나 장비 쪽에 더 많이 집중 투입될 것이다. 반도체 펀드가. 네. 그래서 2035년도는 이제 2단계 부분에서는 더 강력하게 이제 취약한 부분일수록 중국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 것이다. 기술 자립화가 더 가속화가 될 것이다. 그러면 당연히 미국은 이걸 또 막아야 될 수 있습니다. 이걸 절대 놔둘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거 매우 중미국 입장에서는
강력하게 지금 뭐 보고 있는 거기 근데 때문에. 마가도 다른 나라 통해서 다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건 기술 자립이 목표이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미국의 여러 가지 기술들이 우회를 통해서 싱가포르를 예. 통해서 예. 뭐 대만이 아무리 제재를 한도 대만 기업들 TSMC의 엔지니어들은 여전히 중국 기업에 지금 스카우트에 가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쉽지가 않은 것들.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틀어막겠다는 게 트럼프 이기였다고요. 근데 갑자기 히토리가 등장하네. 예. 이러니까 잡지 내 패가이가 갑자기 좀 힘을 못 발휘하는 거지. 네. 지금 대충 그림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저 히토리 얘기는 2016년 그때 2017년부터 해서 트럼프 일기 때부터 그렇죠. 사실 뭐 2000한 취임하고 한 1년 반, 2년쯤 돼서부터 본격적으로 무역 전쟁을 했습니다만 그때부터 나왔던 게 히토리였어요. 네. 그런데 이제 만지작 거리기만 하다가 이번에 한번 진짜 카드를 한번 던지니까 의외로 파워풀하네요. 네. 처음 7개만 했죠. 7개. 네, 17개 원소가 있거든요, 히토리가. 네. 이거 7개 원소에서 했던 거예요. 7개. 17개 원소에서 예, 예. 일곱- 히토리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원소를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네, 화 네. 원소표 배웠죠. 예, 주기율표. 네, 주기율표. 예. 예. 17개를 다 합쳐진 건데. 예. 근데 이게 그 히토리를 이거 분리하는 뭐 되는 게 몇 가지 한 정도가 있는데 뭐 근데 거기에서 이제 있는데 7개 원소에만 해당되는 것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모나자이트에서 뭐 분리를 해서 거기에 많이 묻어 있기 때문에 그걸 또 분리 정제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7개만 다 한 거 아니라는 거죠. 그럼 그전에는 아까 2000 광물자원의 무기화는 아까 뭐 텅스턴이라든지 네. 뭐 많지 않습니까? 네. 광물자원들이 흑연 우리가 많이 봤던 흑연은 연필심에 들어가는. 예. 네. 근데 이게 7개 했는데 지금 이렇게 요번에 연초에 이제 미국과 중국은 현재 이렇게 분쟁이 생기면서 7개 원소를 했는데 이게 바로 이제 현장의 목소리가 전기차를 못 만든다 이런 목소리가 그러니까요. 나오고 예. 이게 이제 심각해지는 부분들이.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자기 함정에 빠진 거 준비가 어느 정도 됐을 거란 이야기고 바이든 행정부 뭐 했냐 지금 제가 볼 때 백악관에서 이거 이야기하면서 뭐 했냐 막 그랬을 겁니다. 아, 예. 아니 예. 이거 준비한다고 했는데 이 패가 뭐 다 알고 있는 패 아니야? 뭐 했냐는 거지. 글쎄 다 알고 있는 편인데 아닌 게 아니라 뭐 굳이 말하자면 저 회색 코뿔소가 저기서 어른어른거리는 거 다 눈에 보고 있었는데 히토리 카드는 그랬는데 그러게요. 하기야 그 많은 그 히토리 중에 저는 하나 딱 외우고 다닙니다. 네오디뮴. 네오디뮴 더 강력하죠. 요건 저 뭐 끝말잇기 하다가 근해 이런 데서 막히다가 요거 이제 비장에 필살기를 한번 써먹으려고 네오디뮴 예, 이게 뭐 자석 같은 데 많이 쓰나 본데 영구 자석에 들어가죠. 그래요. 영구 자석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다 들어갑니다. 지금 네. 그 스마트폰 맞아요. 여기 지금 네트워크 다 있습니다. 예. 그 영구 자석에는 그게 어느 정도에 따라서 그 부스트형 힘을 예. 확 끌어올릴 수 있는 거기 아하.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아 근데 교수님 기본적으로 말이죠. 네. 이 중국의 이 과잉 공급 말입니다. 네. 아 저는 어제 그 CPI, PPI 보고 깜짝 놀랐어요. PPI는 전년 대비 3. 몇 프로더라? 전년비 PPI 같은 경우는 전년비 3.3%나 마이너스가 나오는데 다들 이제 미국의 관세 정책 상호 관세 부과 이후로 이제 인플레가 온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보니까 중국이 전 세계에 디플레이션을 수출하는 것 같아요. 아직도. 완전히 뭐 밀어내기죠. 예. 어마어마하죠, 그죠? 예. 그러니까 근데 저 중국도 저 좀 자체적으로 좀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지금 요즘 네. 최근에 이제 비아디 최근에 지금 이슈가 되는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면 네. 중국에 비아디. 예, 비아디가 예, 예. 너무 지금 이런 식으로 가격을 무너뜨리고 비아디도 지금 뭐 회사 빚이 엄청난가 보던데. 그러니까 이제 비아디가 네, 네. 이제 그래서 사실 원이 문제 뭐 다 중국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인데 비아디가 지금 너무 시장을 지금 이렇게 무너뜨리고 좀 혼탁하게 만들죠. 예, 완전히 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마 지금 최근에 중국의 이제 여러 이제 국영 매체에서 그걸 이제 이슈를 다루었습니다. 예. 그 말을 의미는 중국 공산당의 생각도 반영된 거 아니냐. 아, 이게 뭐가 지금 뭐 좀 제재가 들어가나 뭐 이런 식의 지금 분위기도 막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요 며칠 사이에 지금 예. 중국 내에서 일어난 이슈입니다. 네. 그렇게 말하기 쉽지 않거든요. 비아디는 지금 어떻게 중국 전기차의 자존심이고 그러니까. 네. 중국 뭐 글로벌리 중국 전기차가 뭐 어마어마한 거고 예. 지금 중국 제조 2022에도 가장 1등 공신 전기차가 뭐 전 세계를 휩쓸었기 때문에 예. 근데 거기에 지금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그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좀 그만큼 문제가 되고 있고 이게 결국은 전체 우리가 뭐 공정무역을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뭐 이걸 할 수 있는 거냐라고
좀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이거는 한 부분 현상인 거고, 뭐 제가 볼 때는 뭐 지금 일단 네코가 적자고, 지금 아시겠지만 뭐 우리나라에 지금 여러 기업들, 그러니까 특히 중국 기업들 요즘 징동이나 지금 알리 테무 시인을 네. 넘어서 이 징동닷컴도 한국 시장에 들어오거든요. 네. 그 징동이 지금 어떤 걸 했냐면 미국에 수출 못한 게 쌓여 있던 것을 징동이 거의 많은 것을 인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쌓여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컨테이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저희가 인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충성하겠습니다. 되는 것들이죠. 그럼 이것들을 중국 내에 팔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럼 다 어떻게 했어요? 해외로 다. 다 나올라. 아니, 테무도 있겠지만 테무도 테무 하는 게 있지만 징동 자체의 플랫폼이 징동은요 어마어마한 기업입니다. 알리바바보다 훨씬 더 큰 중국에서의 볼륨을 갖고 있습니다. 거의 뭐 중국에서는 뭐 아마존급이죠. 그래요? 그래서 근데 그 기업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럼 글로벌로 쏟아지는데 그 징동이 우리나라에 들어왔다는 거죠. 그것도 거의 뭐 덤핑 수준 아닙니까? 그렇죠. 가격은? 이제 그걸 이제 그러니까 네. 그 정도 캐파가 되는 거고 워낙 플랫폼이 크다 보니까 근데 그걸 팔아야 될 거예요. 그럼 중국 내에 파는 건 분명히 제한적일 것이다. 그러면 이제 한국 시장에 그래서 지금 걱정을 염려를 하는 것들이죠. 예. 이게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럼 이제 우리는 준비되어 있느냐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뭐냐 그 나비 효과도 그 중에 하나의 효과가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흘러서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런 저가도 들어오지만 또 다른 나비 효과는 퀄리티가 좋은 제품들이 또 들어오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괜찮은 기술력 있는 제품과 아닌 제품들이 같이 이게 쓰나미로 쏟아지면 힘든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부산에서 기업들한테 이제 강연을 하러 갔었는데 부산에가 뭐 자동차 부품도 있지만 기계 쪽이거든요. 예. 지금 미국도 수출이 안 되고 중국도 수출이 안 되고 예. 지금 매우 지금 뭐 지방 입장이 힘들거든요. 예. 기계가 산업 같은 경우는 정말 중국의 기술적인 성장이 중국 제조 2020에서 자립화가 엄청 많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수출의 여력이 더 떨어질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자꾸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 지금 미중 관세 전쟁의 현상을 우리는 보지만 그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받을 글쎄, 타격 그것 파급을 때문에, 우리가 좀 예, 집중적으로 예, 논의를 좀 예. 해야 된다라고 저는 계속 강조를 하는 거죠. 네. 자, 지금 시각 8시 52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좀 볼게요. 오늘 코스피가 0.7% 상승 예상되고요. 2,877포인트로 집계가 됩니다. 코스닥도 0.3% 오름세 예상되죠. 예상 체결 지수는 767포인트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0.3% 상승 예상되고요. 오늘 6만 원 지금 예상가 잡히고 있고 SK하이닉스가 2.4% 강세가 예상됩니다. 호가는 23만 4,5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0.9% 상승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 104만 3,000원. LG에너지솔루션도 상승 출발 예상되고요. KB금융 2%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11만 3,000원이죠. 현대차가 1.3%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가 20만 원. 기아도 1% 오름세 예상되고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2%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90만 원으로 집계가 되네요. 최근에 또 이거래일 연속. 지금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어제 조선주, 방산주가 좀 오히려 차익실 물량들이 나왔는데 오늘 보시다시피 좀 반등을 시도할 걸로 보여지고 HD현대중공업은 보합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오늘 1% 상승 예상됩니다. 어제 5% 강세를 보여줬었고 오늘 추가적으로 상승세 이어갈 걸로 보입니다. 호가 39만 1,000원,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강보합권 예상되고요. HLB 보합 예상됩니다. 레인보로보틱스가 0.7% 하락 예상되고요. 호가는 28만 1,000원이고요. 파마리서치 휴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파마리서치가 2% 강세가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51만 1,000원, 휴젤 그리고 ABL 바이오 클래시스는 보합권 예상되고요. 리가캠 바이오가 0.8%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11만 1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6분여가량 남았는데 오늘도 일단은 뭐 양시장 상승 출발 예상이 되네요. 뭐 시장 분위기는 좋습니다. 뭔가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것 같고 최근에 수급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이 또 많이 사주기도 하고요. 어제 뭐 거래소에서 9천 몇백억 코스닥까지 합하니까 1조 넘게 현물에서 사더라고요. 네. 선물은 뭐 한 4천 개 가까이 팔긴 했습니다만 거의 분위기 그거 아니에요? 이래도 안 살래? 네? 개인들 보고 네. 이래도 안 살래? 하는 그런 네. 분위기 같아요. 2,900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3천 얼마는 그 코로나 때 2021년 고점이고 우리가 최근에 봤던 작년에 봤던 고점이 얼마였더라? 2896, 2896.
오늘 못 가면 내일이라도 가는구나. 야, 진짜 세긴 셉니다. 오늘도 개법 출발이면 이게 며칠째입니까 이게? 4연속 개법인데. 우와, 대단합니다. 예. 아, 없으니까 배 아프네. 참네. 너무 야.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씨.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 공감하실 것 같아요. 네. 보니까 지금 비아디가 말씀하셨는데 아니 재밌는 게 지금 상하이 종합지수에서 늘 보면은 시총 1위가 귀주 모태주 그 그 비싼, 마오타이 네. 마오타이. 만드는 귀주 모태주였는데 이게 보니까 공상은행한테 1위 자리 내줬고 심천 종합지수에서도 보니까 이 비아디가 시총으로 3위 정도 되네요. 네. 근데 여기는 뭐 2위가 오량이고 뭔 놈이 술 만드는 회사가 이렇게 시총이 높아요. 중국은. 가장 전통적인 우량이랑 마오타이가 예. 가장 소비주의 가장 핵심이죠. 소비주. 네. 근데 비아디도 진짜 많이 올랐네요. 많이 올랐다가 지금 이제 고점 근방에서 휘청휘청 하는데 아니 근데 꽤나 최근에 지금 말씀드린 이슈가 좀 있을 겁니다. 지금 그죠? 제가 말씀드린 것들. 예, 지금 아니 유튜브에는 비아디 관련해서 흉흉한 소식들이 많이 나오고 어떤 소식들이 나오는데요, 주로? 일단 빚이 너무 많다. 회사가. 뭐 그런 얘기하고 네. 지금 뭐 저런 식으로 가격 할인으로 막 치고 나오는 것도 근데 그 빚이 많고 가격하는 것은 중국 기업들 많습니다. 그런 기업들. 많겠죠. 그걸로 보시면 안 되고. 그걸로 보면 안 되고. 일단 가장 큰 건 중국 기업인데 가장 큰 게 중국 관영 매체에서 그걸 지적했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왜 그런 거예요? 거기에 함의를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다. 그 함의가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그걸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 부분인데 그게 이제 아까 관시를 잘못했나? 관시. 교수님 정말 옛날부터 중국에서 뭘 하려면 그 관계. 뭐 관심은 뭐 중국 분이겠습니까? 거의 세상사 그렇죠. 뭐 세상사 동서고 뭐 예. 한국도 뭐 다 마찬가지고 한데 어쨌든 이게 지금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시그널은 던졌다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왜냐하면 이게 시진핑 중국 정부가 또 리창 총리도 뭐 그렇게 뭐 여러 가지 유럽에 갔을 때 그런 말을 했는데 유럽에서 계속 이제 비아디 이야기도 나오고 네.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여러 주변국들 특히 유럽과의 관계를 잘 만들어야 돼요. 지금 미국 부분에서 트럼프가 이렇게 하면서 좀 유럽과 미국과의 관계가 조금 그런 사이에 유럽을 자꾸 안아야 되는 부분. 비아디가 가장 지금 유럽 입장에 감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 흉내를 내는 액션의 그런 그림도 저는 보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속내가 보이긴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독일 이제 자동차 산업을 봤을 완전히, 때 완전히. 그래서 이제 비아디한테 워워시키는 거예요. 뭐 그런 이제 좀 보여주는 의미가 있는 거고 워워시키는 거. 뭐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 있고 뭐 어떤 중국 정부 입장에서 이런 것들에 좀 보여진 입장에 좀 아까 말씀드린 공정성 이런 부분에서야 너무 지금 전 세계에서 이게 밀어내기 싸기를 하면서 시장을 혼란시키고 있다. 중국 내 시장도 마찬가지죠. 이 중국 내 시장 다른 전기차 부분 생존을 못할 정도로. 그런 여러 가지 함의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게 지금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 내에서 약간의 주가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좀 반영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교수님 저 뭐 개장해서 좀 보기 전에 잠깐 이거 여쭤봐도 될는지 모르겠네요. 네. 뭐 말씀하기 그거 하시면 안 하셔도 지금 유튜브 상에서는 네. 중국 관련해서 굉장히 다양한 컨텐츠들이 올라오는데 네. 뭐 근거 없이 뇌피셜로 하는 건 아니고 네. 이런저런 뭐 에포크 타임스나 뭐 대기업 같은 그런 어떤 또 심지어 일본의 매체들에서 짤막짤막한 기사들을 근거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자꾸 이제 시진핑 실각설이 돌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게 이제 네. 그게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있고 다 이제 극우라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극우. 네, 다 있기 예, 때문에 예. 그 입맛에 맞는 걸 다 픽을 해서 갖고 보면 다 말이 되거든요. 되는 건데 그 지금 시진핑의 실각설보다는 시진핑 군사 장악력이 떨어지고 있다. 정확하게 말하면. 군사 장악력. 예. 군사 그러니까 군대 군부 장악력이 군 장악력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가장 오른팔 왼팔 이런 사람들이 점점 이제 조금 이제 좀 잘려 나가면서 영향이 떨어짐으로써 그걸 그게 시진핑 시주석이 이렇게 뭐 정리한 게 아니고 그렇죠. 이제 그런 예. 정리 그러면 이렇게 말이 안 나오죠. 글쎄.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초점이 돼서 매우 설득력 있게 군 부분 장악력이 떨어짐으로써 실각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인민해방군을 부분에서 영향이 떨어지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이 나오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 건강
악화설 건강 있죠. 악화설. 근데 지도자 건강 악화설은 뭐 여러 제가 뭐 중국 예. 뭐 여러 그런 설도 많이 들리긴 합니다. 아, 예전하고 다르긴 하다. 조금 달라요. 좀 이제 모습이 다르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 이야기가 또 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보고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일단은 건강 악화설이나 지금 군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그 나름의 뭐 완전히 근거가 없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분명히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만 근데 그게 완전히 뭐 이렇게 판을 뒤엎는 것까지 좀 나가서 생각하는 것은 너무 중국 시스템, 공산당 시스템이 이렇게 만만치 않거든요. 네, 그렇게 보시는 건 알겠습니다. 아닌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국내 증시를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6월 10일 화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어제 양시장, 특히 외국인 현물 시장에서도 대규모 순매수를 나타내면서 시장 상승을 이끄는 모습이었고 뭐 오늘장에서도 지금 호가에서는 또 추가적인 상승이 좀 예상되는 모습이었어요. 어제 코스피가 이제 2,855포인트, 장중에는 2,870선을 좀 육박하기도 하는 모습이었죠. 오늘도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남아있고 또 미국 쪽에서는 중국과의 협상, 진전에 대한 기대감도 또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양시장 출발지수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0.5% 올라갑니다. 2,871포인트, 코스닥도 상승합니다. 766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보합권 출발입니다. 59,800원. 어제 장중에 이제 6만 원 선 회복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만 이게 6만 원 뭔가 좀 심리적인 저항선으로 좀 여겨지는 것 같은데 일단 오늘장에서도 6만 원 선을 돌파하면서 또 지지되는지 여부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SK하이닉스가 0.4% 올라갑니다. 23만 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보합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이 0.7% 올라갑니다. 28만 7천 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오늘 3% 넘게 상승합니다. 어제 하루 낙폭을 빠르게 좀 하루 만에 만회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90만 7천 원, 90만 9천 원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현대차가 0.8%, 0.9% 상승 보여줍니다. 19만 9,900원. 삼성전자 우선주도 1% 올라가고요. 기아도 1% 가까이 올라갑니다. 96,200원. HD 현대중공업 0.8% 상승합니다. 42만 1,500원. 오늘은 확실히 또 조선주, 방산주가 다시 한번 좀 빠르게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오늘 0.3% 떨어집니다. 어제 5% 올랐기 때문에 또 일부 차익실 물량들이 조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에코프로비엠 1.4% 올라갑니다. 지금 현재 93,700원. 오늘 반등 보여주고 있고요. 에코프로도 1.58% 상승합니다. 45,000원. HLB 0.3% 상승하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0.7% 올라갑니다. 28만 5천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파마리서치도 1.6% 올라갑니다. 50만 9천 원. 그리고 휴젤 보합이고요. 리가캠바이오가 0.6% 상승합니다. 11만 원 선. 그리고 ABL바이오는 좀 떨어지고 팩트론이 2%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16만 4,100원 선 움직임 이어지고 있습니다. 2거래일 연속 반등 흐름 보여주고 있죠.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웹툰 관련주가 올라갑니다. 지금 미투온 같은 경우가 7% 강세입니다. 2,070원 선이고요. 키다리 스튜디오도 오늘 6.3% 올라갑니다. 3,780원 선. 그리고 미스터 블루, 핑거 스토리도 각각 5%, 4% 강세고요. Y랩, 스튜디오 미르도 2% 안팎으로 올라갑니다. 네이버도 상승 중이고요. 탑코미디어, DNC 미디어 각각 지금 4%도 3%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그리고 전선 쪽도 움직임 좋습니다. LS 마린 솔루션 같은 경우는 어제장에서도 흐름이 좋았거든요. 어제 상한가였어요. 오늘도 지금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여줍니다. 지금 18% 넘게 급등하면서 3800원 선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가운데 대한전선도 지금 6.8% 올라가고 LS도 올라갑니다. 오늘 LS 에코에너지도 3.6% 상승 중이고요. 일진전기도 3% 올라갑니다. 그 전자결제 관련주, 전자화폐 관련주, 지역화폐 관련주 좋습니다. 아무래도 디지털 자산 기본법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헥토파이낸셜이 23% 급등합니다. 그리고 카카오페이도 13% 올라가고요. 56,400원 선. 그리고 KG 모빌리언스도 6% 강세고요.
지금 카페24도 1.7% 올라가고 인포바인, KG 이니시스 다 올라갑니다. 헥토 파이낸셜이 많이 올라가네요. 자, 그리고 전력 쪽도 좋아요. 뭐 앞서 보셨다시피 뭐 전선 쪽, 전력 쪽 겹치는 종목들이 많거든요. 일진전기, 뭐 세명전기, 산일전기, 가운전선 다 좋습니다. TC 머티리얼즈도 지금 10%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HD 현대 일렉트릭도 2% 올라갑니다. 오늘 뭐 이렇게 또 US케어 원격 진료 관련주도 흐름 좋네요. 지금 녹십자 홀딩스가 7% 강세고요. 블루엠텍, 유비케어도 6% 이상 올라갑니다. 인성정보, 인피니트 헬스케어도 1% 안팎으로 상승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네요.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순매수 보여줍니다. 1,475억 원 매수 우위, 외국인은 550억 원, 기관은 962억 원 매도 우위. 코스닥에서도 개인 투자자는 485억 원 매수 우위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71억 원, 182억 원 순매도고요. 선물에서도 외국인 오늘 파네요. 800개가량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환율 체크해 보겠습니다. 달러 환율입니다. 정기적 마감 대비로 2원 90전 하락한 1,353원 5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오늘은 상승폭이 조금 축소가 되는데 글쎄요. 일단 뭐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오늘 외국인이 팔아서 약간 사지 마시라니까. 예? 예? 어제 오후에 말씀드렸잖아요. 개인들은 사지도 개인들은 말고 사지도 말고 팔지도 말고 가만히 계시라니까. 왜 또 사셔? 살려면 2,650에서 사야지. 왜 2,850에서 사요? 에이 진짜 화나네. 어제 아침에 채팅창에 어느 시청자분이 쓰셨잖아요. 개인들 사기 시작하면 개인들 사는 순간 이제 지수 빠진다고. 우리가 아직까지 그걸 갖다 극복할 만한 역량이 안 되면은 네. 뭐 학습 효과라는 게 딴 거 있습니까? 옛날에 그랬으면은 또 안 그래야죠. 근데 아버지 당하고 삼촌 당하고 또 내가 당해. 에이씨. 아니 근데 교수님, 네. 우리 지난주 화요일 날 선거 끝나고 나서 이제 수, 목 그리고 이제 현충일 쉬고 어제 월요일까지 한 3일을 갖다가 엄청나게 날라버렸습니다. 오늘은 지금 이제 급등 출발 후에 이제 코스피가 마이너스로 전환하는 그런 양상. 그 정도 왔으니까 쉬는 거는 그건데 우선 대선 이후에 우리 외국인들 주도로 막 뛰어왔는데 한번 교수님 시각은 어떠세요? 어떤 차원에서 외국인들이 이렇게 한번 장을 갖다가 화끈하게 만들었다 보십니까? 일단 뭐 여러 가지 뭐 기대감이 있을 기대감. 거고요. 네, 일단은 뭐 일단 불확실성이 좀 해소된 거고 일단 기대감이 일단 가장 큰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근데 그 기대감이라는 게 저는 또 이게 외국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지금 우리가 국내 부분에서는 이제 그렇게 했지만 지금 국제 무대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시잖아요. 네. 거기에 따라서 또 이게 어느 정도의 변화될 수 있고 또 빠져나갈 수 있다는 생각도 좀 들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일어나는 부분에서는 그런 것들이 가장 크게 좌우하지 않았나라는 저는 생각이 이제 아직 시주석과의 통화는 없었나요? 네, 예, 그럼요. 이게 일단은 뭐 보시다시피 일단은 뭐 지금 이시바 총리랑은 이제 네. 부분들이고 이제 시진핑 주석과 조율을 중에 있는 거고요. 예. 할 것 같습니다. 할 것 같고 계속 지금 뭐 실용 외교를 강조하고 있는 입장에서 아마 이제 할 것 같고 뭐 아마 이제 그래서 어떤 이야기 뭐 주로 이제 우리 입장에서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 가장 큰 우리 정부 입장, 뭐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네. 이제 에이펙 정상회담, 또 한중관계 뭐 여러 가지 보건 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 경제선을 들면서 꼭 이제 초청을 하겠다, 꼭 와달라. 그러니까 이런 부분 이제 이야기가 뭐 간략하게 아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그럼 이제 우리 정부는 미국하고 중국하고 양쪽에서 뭔가 잘 이렇게 협상을 해야 될 텐데. 고기 외교. 네,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많은 제가 질문을 받는 게 예. 이재명 정부의 지금 국익 외 실용 외교는 어떤 거냐라고 예. 이제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약간 쉽게 말씀드리면 실사구시 외교, 뭐 중국에서 하는 이야기처럼 실사구시 외교를 한다는 건데 그러니까 올인 외교를 하지 않고 그러니까 네. 한미의 기반의 동맹을 기반으로 해서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 부분에서 이제 지금 그동안 이제 기울어진 부분에서 약간 이제 복원을 시키겠다라는 건데. 이게 이제 실용 이제 균형 외교 국익적인 차원에서 한다라는 부분들인데 이게 사실 점점 좀 어려워지고 가고 있다라는 느낌이 저는 더 받습니다. 미국 내 여러 가지 데이터를 미국 내 여러 가지 워딩을 좀 보면 이번에 지금 이제 G7 가고 그다음에 한미 요번에 지금 줄라이 패키지 부분에서 자꾸 미국
쪽에서는 우리가 그 줄라이 패키지 6개 지금 협상의 아젠다가 있는데 그중에 경제 안보라는 아젠다가 있습니다. 예. 거기에 보면은 결국은 이제 미국의 대중국 제재에 한국이 동참을 해야 된다는 부분들이 분명히 올 거라고 보고 이번에 보셨지 않습니까? 백악관에서 멘트 자체가 대통령 축하를 하는데 예. 중국 이야기 갑자기 튀어나오고 그러니까 중국과 친하지 말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건 정말 이례적이죠. 이례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그냥 간단합니다. 지금 미국이 혼자서 중국을 제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혼자 제재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정확하게 팩트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동맹국들을 같이 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동맹에 대한 요구가 바이든 행정부보다 더 강력하게 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의 실용과 균형이 이재명 정부에서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느냐가 네. 지금 결코 쉽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원칙적인 게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이번에 한미 지금 일어나고 있는 줄라이 패키지의 협상 내용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가 중요하다. 거기서 정말 아까 말 미국의 대중국 제재에 우리가 동참을 한다는 식으로 가면 이거 완전히 꼬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중국이 또 우리한테 제재를 또 하겠죠. 그렇겠죠. 예, 중국이 제재를 또 하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저는 이런 균형점에서 아닌 건 아니다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협상을 잘해야지만 우리가 한중의 협상에서도 더 목소리를 톤을 올릴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균형 외교 이런 부분들을 저는 이제 계속 저도 강조를 하고 저도 칼럼이나 여러 에서 뭐 말씀을 드리고는 있지만 지금 흘러가는 분위기가 매우 지금 어렵지 않고 계속 미국에 나오는 워딩이나 기사를 보면 다 압박할 수 있는 더 많습니다. 어렵다. 쉽지 않네요. 쉽지 않을 것이다. 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거기서 찾아내는 것들이 이제 요즘 이렇게 관건이겠죠. 시내에서 다니다 보면은 외국인 여행객들이 확실히 이제 예년보다 좀 늘었고 그 중에서도 이제 중국어가 많이 들리거든요. 교수님 지금 우리 이제 소위 말하는 그 한알령 이거는 지금 어떻게 지금 뭐 없어졌다고 봐도 됩니까?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고 예, 있다.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들어갔다 왔으면 더 한 번 또 확인해 가서 한번 보시고. 확인 좀 하고 예, 좀 예. 찍어서 예, 사진도 좀 그러니까, 보내드리겠는데 영상도, 예. 지금 이제 보는데 이제 가장 핵심이 또 언론에서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무조건 시진핑 주석이 이번에 경주 에이펙 때 온다 이렇게 막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 모릅니다. 글쎄요. 네. 근데 그렇게 막 몰고 가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그럼 한미 이거 내용을 또 봐야 되는 거고요. 분위기는 그렇게 가고 있다. 예, 일단 실용형이나 균형 외교를 했다는 자체가 중국 정부는 매우 지금 반기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일단 한중간 할 수 있는 부분들 지금 여러 가지 주가나 봤을 때 면세나 지금 기본적으로 뭐 그러니까 호텔이나 화장품 주가들이 지금 계속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거고요. 말씀하실 때 명동에 보시면 중국인들이 정말 많이 왔습니다. 이번 지난 5월달에 5월 노동절 날 중국인들이 명동에서 쓴 유채페이, 알리페이 금액이 전년 대비 한 200%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많이 온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분도 있고 또 중국이 모비자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렇게 분위기는 형성되고 있다. 그렇게 지금 우리 말씀드릴 수 그러면 있을 것 기업들은 중국에서 철수하는 편입니까? 아직도 중국으로 진출하기를 갖다가 노리는 쪽입니까? 업종이 다릅니다. 업종이 달라요. 그러니까 기존 우리가 봤던 중국 사업하시는 분들의 이제 그러니까 순수 제조의 베이스들은 철수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조 쪽은 자동차 부품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들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 탈중국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생존이 힘드니까 나오고 있고요. 그 대신에 바이오, 그다음에 최근에 좀 대기업들은 R&D 중심으로 네. 예. 중국에 이제 새롭게 회사를 만들어내는 거죠. 예, 그게 지금 많이 보이고 있는데 제가 항상 강조를 하는 게 또 뭐냐면 우리가 초격차 유지를 맨날 하지만 중국 사이 그 전에 지난 3년 동안 중국이 어떻게 해왔는지 안 보고 싶었고 듣지도 안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중국이 이렇게 많이 성장했던 거죠. 그래서 많이 바뀐 게 뭐냐면 현대자동차 같은 그런 겁니다. 공장이 많이 문을 닫았고 했지만 작년에 뭐 상하이에 큰 R&D 센터를 만든 것처럼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업종에 따라서 진중국하는 기업도 있고 예를 들면 아까 뭐 우리 같은 컨텐츠 기업들 예. 그다음에 우리가 요즘 부분에서 이런 컨텐츠 기반의 AI 관련된 베이스의 게임 기업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도 계속 지금 중국을 지금 들어가려고 하고 있고 뭐 제조 공장 이런 것들은 계속 빠지고 있고 이것을 같이 보시는 게 맞다. 근데 우리 매체는 딱 어떻게 보다 하냐면
자꾸 이렇게 철수하는 것만 보도를 네, 해서 그래요? 네. 들어가는 것은 보도를 안 하세요. 아니 중국 사람들은 불닭볶음면 안 먹는가요? 엄청 좋아하죠. 좋아해요? 예. 불닭볶음면이 얼마나 중국에서 많이 팔리냐면 예. 진짜 뭐 기본적으로 불닭볶음면에 뭐 중독된 친구들이 뭐 한 5천만 명 뭐 이런 말이 왜냐하면 제가 조사를 한번 했거든요. 그 중독의 기준이 뭐예요? 이런 겁니다. 제가 이제 제 연구소에 조사를 했는데 일주일에 한 번 불닭볶음면 안 먹으면 가 심장이 뛴대요. 아, 그게 제 이야기가 아니라 중독의 기준이에요. 네, 제 이야기가 이제 아니라 저희 연구소에 조사를 해봤거든요. 예. 불닭볶음면이 왜 그렇게 좋아하는 거지? 근데 그만큼 젊은이 사이에서 이걸 그러니까 하루에 일주일에 몇 번 먹냐는 시합하는 친구들도 있고. 네. 이제 그래서 이제 제 편이 아니 일주일에 2번 하면 이게 막 자기가 뛴다는 표현을 쓰니까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저 사천절이보다 더 맵다. 더 맵죠. 예. 저도 아직 안 드셔보셨어요? 뭐 먹을 볼 했기 때문에 저도 잘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정말 그게 인기가 많죠. 사천보다 훨씬 더. 제가 이번에 출장 사천으로 가는데 훨씬 더 많고요. 그다음 또 하나 제가 이번에 가는 게 또 제 기업분들하고 같이 갑니다. 예. 그래서 기업분들이 또 거기에 또 사천시장에서 또 새롭게 컨텐츠나 여러 가지 지금 하기 위한 것들 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같이 보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나오는 것도 많이 있지만 들어가는 것도 있다. 그러니까 여전히 또 시장으로서는 우리가 또 지켜봐야 된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 그거 여쭤보고 싶어요. 한참 이제 뭐 달러 패권 이슈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에서도 디지털 위안화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 이거와 관련해서는 최근에 어떤 내용들 업데이트되고 있나요? 디지털 위안화가 한 지가 꽤 됐죠. 예. 지금 뭐 중국이 디지털 위안화를 제일 많이 하죠. 지금 지금 실용화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게 제가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디지털 화폐가 CBDC인데 네. 중국에서는 이 CBDC를 안 하고 DCEP라고 그러거든요. DCEP. 그러니까 디지털 커런스, 그러니까 일렉트릭 페이먼트. 이걸 디지털 위안화라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작년 6월 기준으로 해서 디지털 위안화가 우리 돈으로 한 3조 원이 넘게 유통이 됐습니다. 3조 원. 그러니까 M0 그러니까 본원 통화의 한 0.17% 정도 네네. 이렇게 그만큼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는 DCEP 디지털 위안화가 중국은 계속해서 뭐 전 세계적으로 특허도 제일 많이 갖고 있고 네.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홍콩에서 이제 17기 홍콩 은행에서 이것을 이제 가볍게 간편하게 충전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이제 확산이 된 거죠. 충전해서. 네네네. 그래서 뭐 시중은행에서 시스템이 이제 구축되면서 쉽게 이제 홍콩 사람들이 거기서 하고 홍콩에서 이제 뭐 광동이라든지 뭐 이렇게 왔을 때 결제를 할 수 있는 부분에서 되고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뭐 이게 기본이 알리페이나 위챗페이 자체가 중국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지금 뭐 작년 기준에서 지금 간편 결제 규모가 한 4조 달러가 넘는다고 하니까 4조 6천억 달러가 넘는다니까 우리 돈 한 6,500조 이상이 되는 것들이죠. 간편 결제, 그러니까 위챗페이, 알리페이. 뭐 지금 10억 명이 넘는 사람이 다 지금 알리페이, 위챗페이를 쓰기 때문에 그래서 지갑을 안 갖고 다니는 젊은 애들은 지갑을 잘 안 갖고 다니거든요. 지금 우리 인여로 지금 우리 PD도 그 얘기를 중국 여행을 가서 현금을 안 쓰고 지갑 안 쓰고 핸드폰만 갖고 다녔대요. 근데 핸드폰 꺼지니까 멘붕이라고. 네. 그러니까 지갑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현금을 들고 다니면 불편합니다. 다 택시를 알리페이. 잡기가 힘들고 일단은 예. 택시를 뭐 손을 들고 잡을 수가 없고요.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앱으로 불러야지만 오기 때문에 그 기반에서 지금 보시는 이 디지털 위안화가 있고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일단은 뭐 위안화 국제화를 위한 과정이 있죠. 그래서 지금은 홍콩이지만 이게 디지털 위안화를 지금 태국이나 여러 주변 나라들하고 계속 지금 연동시키려고 하고 국제 간 결제까지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 위안화 국제화가 결제 통화부터 먼저 하고 투자 통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비축 통화로 가는데 뭐 이런 식으로 조금씩 1대1로의 범위 안에서 점석 주변국도 좀 확대를 해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이번 가시면서 저 뭡니까 상하이나 홍콩은 안 들리시고요. 상하이 갑니다. 그거 어느 정도 미국이 가장 원하는 거는 금융시장 개방일 텐데 네. 그쪽에 중국이 어떤 스탠스인지 그리고 또 이렇게 현재 진척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런 것도 한번 파악하고 한번 와주셨으면 싶어가지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금융시장 개방은 계속 되고 있고요. 예. 무조건 우리 자본 개정이죠. 예. 자본시장 개방이 부분들이고 예. 지금 뭐 당연히 봐야죠. 왜냐하면 예. 이번에 지금 런던에서 일어나고 있는 내용도 네. 베센트 장관이 계속 말씀한
관심 있는 것은 결국 월가 자본들이 어떻게 지금 미국 자본시장에 글쎄, 들어가는 게 예, 핵심이기 예, 때문에 그거겠죠. 이걸 언택에 계속 두드릴 겁니다. 그런 것도 제가 상하이 하면 또 그 상하이가 기본적으로 금융이기 때문에 좀 더 들여다보고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먼일에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